SK하이닉스의 기세가 정말 무섭네요. 장중에 230만 원 선까지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최고가 썼고요. 마이크론이나 삼성닉스 레버리지 ETF 영향력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우진 타큐온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가 결국 또 일을 내네요. 230만 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에 단숨에 200만 원 돌파하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230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200만 원 될 것 같다가 잠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만 원이 고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232만 8천 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격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저는 적어도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는 SK하이닉스에 큰 일은 없을 것이다. 큰 일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초과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가 매출은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 SK하이닉스는 7억 원씩 받아가는데 우린 뭐냐. 그래가지고 파업까지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간은 초과 수요, 메모리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아마 250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기조는 사실은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을 찍었지만 제 주위에 저도 이제 계속 주식과 관련되고 이런 주식 방송에 출연하는 걸 아는 많은 분들이 대화 속에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하이닉스를 사도 되느냐 해서 저는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조언을 일찌감치 받아들일수록 사실은 그분들의 수익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난주, 지지난주 200만 원인데 어떻게 샀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오늘 230만 원 올라간 거 보고서 이제 제 말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이 라이브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녹화된 걸 보시거나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지금 들어가셔도 지금 매수하셔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한 주 어떻게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한 달, 두 달, 올해 정도를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 가격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과 수요라는 메모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유효하니까 더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 주식시장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들이 어떤 세력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저평가다 아니면 고평가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평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수급으로 또 받쳐둔다면 해당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나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5%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 수급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의 단일 ETF로 한다면은 단일 ETF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지 ETF를 뭐하러 샀냐? ETF는 원래 여러 종목을 바스켓에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부침이 생길 때 하나의 종목이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메워주는 거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ETF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펀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나 SK하이닉스 하나 단일 종목밖에 없는데 왜 ETF를 왜 사라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왜 그런 걸 만들었냐 이게 더블입니다. 2배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만약 5% 오른다면 지금 만약에 오늘 출시된 레버리지 ETF를 사신다면은 10%의 상승률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죠. 상승한 거면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하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에도 폭이 커집니다. 상승에도 2배 커지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ETF의 하락률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 올라간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10% 떨어지면 잠 못 이루는 분들 제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레버리지 ETF를 사실 때 정말 조심조심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떨어질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는 이제 3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을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였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갖다 진짜 폭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8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언제 어디서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은 2배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2배 떨어진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투자 성향, 그걸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목에서 난 충분히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자신 있어. 그러시면 사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현물을 사셔도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버리지 ETF는 충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서 SK하이닉스의 매수에 큰 어떤 그 우군이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주가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니까 ETF 인기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레버리지 ETF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인기 폭발 이렇게 또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레버리지인 만큼 변동성이 또 가팔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좀 믿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예. 그 일단 레버리지 ETF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갖다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상승할 때는 2배, 하락해도 2배니까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ETF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ETF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해당 ETF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냐? 홍콩에 이미 벌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ETF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어 있었어요. 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그 빠르게 이제 홍콩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라 이런 어떤 장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들도 홍콩에서 사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뭐냐면 그 블룸버그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 증시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가빠르게 그러니까 2025년 출시됐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 올라가는 만큼 ETF 인기도 올라가면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그 ETF의 매물이 투자 매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은들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코스피에다가 동일한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들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높이 사다 보니까 홍콩에 건너가는데 그러면서 외화 유출이 생기면 사실은 일석이조가 아니고 그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풀어주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출시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시됐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5% 될 때는 좋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뭐 영원히 상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상승할 수 없고 매일 상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번 ETF가 5% 올라갈 때 10% 상승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5% 떨어지면 10% 손실이 난다. 내가 2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ETF를 2천만 원에 샀는데 5% 하이닉스가 현물이 5% 떨어졌으면 10% 손실이 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 손실 2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갖다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ETF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시려면 이제 교육을 들어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 안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마 꼼꼼히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해 주셨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HBM4로 이제 넘어갔는데 발열이 핵심 과제라고요? 예. 그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보도자를 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5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열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설계를 갖다 했고 완성을 했다라고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HBM이라는 건 처음에는 D램을 8장을 쌓았습니다. 8장을 쌓다 보니까 당연히 8장을 갖다 다 이제 그 회로를 돌리다 보면 여기서 발열이 생기죠. 열이 발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처음에 8장이었는데 지금 12장입니다. 12장이면 어떻게 되냐? 8장 사이 있던 간격이 12장으로 가면 간격이 더 좁아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발열 이슈가 심각해집니다. 그 2년 전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그 HBM 납품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로이터에서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엔비디아 납품에 실패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발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이터가 취재한 바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에다 납품 못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열만 문제만 있었던 거 아닌데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경계현 대표가 이제 경질을 됐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그만큼 발열이 모든 반도체에서 중요하고 HBM에서는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뭐 12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간격을 갖다 지탱했던 울퉁불퉁 올라왔던 범퍼라고 있습니다. 범퍼라인이 없애버리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뭘 발표했냐면 IC라는 일종의 이제 열을 쭉 뺄 수 있는 배관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해결했습니다라고 이제 어저께 SK에서 자랑스럽게 보도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를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HBM4도 중요한 어떤 국면에 있지만 HBM4, HBM5, HBM6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CPU가, 그다음에 모든 메모리가 점점점 이게 축소 지향을 갖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혁신을 이뤘고 마찬가지로 HBM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는데 중요한 어떤 난관 중 하나가 열인데 SK하이닉스는 열을 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성공했어.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했던 방식, MR-MEF 방식 써도 문제가 없더라.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써서도 문제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공정에서도 훨씬 수율을 잡기 편했다는 뜻입니다. 수율을 잡기 편해지려면 원래 했던 공정을 가급적 많이 써야겠죠. 하지만 원래 또 공정 가급적 많이 쓰고 싶지만은 간격이 좁아들고 다른 엔비디아 고객사 요청량이 많아지면은 그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어저께 SK하이닉스의 보도자를 보면은 기존에서 중요한 공정을 차지했던 MR-MEF 공정을 그대로 쓰면서 IC라는 열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기관을 통로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열을 갖다가 30% 줄였더라. 이러면서 HBM5에 적용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HBM4는 이미 벌써 엔비디아랑 아직 뭐 다각도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는 말할 것도 없고 차세대 버전에서는 HBM5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 범퍼가 없는 하이브리드 공정을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 어저께 내놓은 것은 결국은 하이브리드 공정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추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다 한 발 빨리 HBM4를 넘어서 HBM5를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난관을 갖다가 하나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발열 이슈를 좀 획기적으로 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올라서 따라하기는 좀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상 그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리해서 못다한 말씀까지 더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30만 원이 넘었죠. 30만 원이 넘었는데 이 30만 원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200만 원 부담스러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화면은 32만 원인데 삼성전자 2017년 10월 달에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때 권오현 부회장 시절인데 결단을 내려서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주가로 환산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은 이제 비싸고 액면 분할 30만 원 싸 보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PER은 여전히 5배 정도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뭐 19% 올랐어요. 20%. 아니 마이크론이 그러면서 시총 1조 달러 돌파인데요. 시총이 뭐 몇천억짜리 기업이 1조 달러라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환율 1,500원을 계산하면 뭐 1,500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론이 한 방에 20% 상승인데 UBS 증권의 리포트가 결정타였습니다. UBS 증권이 그 목표가를 대폭 올렸죠. 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초과 수요가 지속된다. 그러면서 UBS 증권 리포트를 간단하게 기억한 바로라면 29년도에 본인들이 추정했던 EPS가 확 올라가요. 여전히 초과 수요가 29년도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UBS 증권의 견해를 따른다면 여전히 이제 메모리 초과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중국 반도체, CXMT, 창신 반도체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곳이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데 메모리 장악하고 있지만 이 세 기업이 증설을 쉽게 하지 않아요. 왜 증설하는데 요즘은 3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도 꽤 좋은 영업이익 거두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증설했냐 이런 어떤 맥락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SK하이닉스가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설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설하겠다 얘기했는데 30년도쯤에 아마 증설 물량이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 여기랑 완전히 논외로 치는 곳이 어디냐? 중국의 창신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창신 반도체는 증설을 거듭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도 본인들은 아랑곳 하잖아요. 왜? 중국 당국의 보조금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원리를 갖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창신 반도체가 증설을 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분명히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럼 한번 내년쯤에는 추세를 지켜보자. 창신 반도체 증설이 어느 정도로 잘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봐야 되고 창신 반도체 증설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먼저 타격을 받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HBM이라는 경쟁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SK하이닉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당연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변수가 또 이제 중국 기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으로 잘 퍼즐을 맞춰서 최상의 결과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 오늘 해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